미적분 급수를 설명하겠습니다. 급수는요, 한마디로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연결되는 그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무한대까지 합을 구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극한을 이용해서 어떠한 합의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시그마로 어떠한 수열의 합을 구한 적이 있죠. A1부터 AN까지 합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죠? A1부터 AN까지 합을 구할 땐 우리는 이 합을 SN이라고 표현했었고요. 이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SN이랑 얘랑은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한대까지 다 구하지 않고 어느 부분까지만 구했기 때문에 얘를 부분의 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까지 하면 실제로 구할 수가 없죠. 그냥 어느 합에 가까워지는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무한대까지 합인 급수를요, 다른 말로 부분의 합의 극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부분의 합이 주어졌죠. 부분의 합. 그럼 부분의 합에 리미트를 붙여서 극한 값을 구하시면 그게 바로 급수라는 거예요. 무한대까지의 합인. 그러면 부분의 합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얘가 뭐라고요? 급수라고요. 그러면 볼게요. 여기 1부터 n까지의 합은 부분의 합이죠.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무한대까지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무한대까지의 합은 부분의 합에다가 극한, 리미트를 붙여서 극한 값을 구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럼 여기다 붙여볼게요. 부분의 합에 리미트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얘가 바로 급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N까지만 구해진 게 아니라 어디까지 구해진 거죠? 무한대까지 합이 구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급수의 표현이고요. 급수를 단독으로 리미트를 이용하지 않고 시그마로 표현하면 n은 1부터 우리가 무한대까지 합이니까 무한대까지 an, 이게 바로 시그마를 이용한 급수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오는데요. 우리가 급수, 얘가 급수죠. 무한대까지 합. 급수가 어떠한 값에 수렴을 하면 여기 앞에 보여지시는 일반항 있죠? 요거를 뚝 떼어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극한 값을 구하면 항상 그게 0이 나와요. 그러면 어떠한 급수가 수렴을 하는데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면 급수에서 그 일반항을 떼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계산해서 0이 나오면 급수는 수렴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명제가 성립을 하면 대우도 성립을 하죠. 그래서 대우는 끊어 읽은 다음에 앞문장과 뒷문장을 바꿔 쓰되 그냥 바꿔 쓰는 거는 여기니까 거기다 부정까지 해서 바꿔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급수가 수렴하려면 리미트 an이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우는 리미트 an이 그 값이 0이 아니면 이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대우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근데 식을 한번 더 써놓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a는 1부터 n까지만 구한 건 부분의 합이죠. 그 부분의 합을 우리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n까지가 아니라 무한대까지의 합은 급수기 때문에 무한대까지의 합은 실제로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합에 가까워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분의 합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그 급수의 합을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주어진 게 부분의 합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부분의 합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극한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급수는 부분의 합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공식으로 좀 써보면 부분의 합에다가 리미트 붙이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쓸까요? 부분의 합이 SN이고 SN과 같은 게 K는 1부터 N까지 AK죠. 이 부분의 합에다가 리미트를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분의 합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수를 부분의 합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표현하면 리미트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 세 가지 표현 같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외우시고 부분의 합의 극한값이야 라는 것도 말로 외우세요. 그러면 우리가 급수가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급수가 수렴을 하면 무한대까지 합이 어느 값에 이제 수렴을 하면 어느 값이 나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 나온다고 했죠. 이 명제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대우도 성립하죠. 대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래요. 그러면 급수도 발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급수가 수렴하면 얘는 0이 되는데 0이 아니면 발산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값을 구할 때 우리 차수 비교했었죠. 분자가 더 크면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더 크면 발산이고요. 반대로 분모 차수가 더 크면 개수의 비였죠. 그 다음에 같으면이죠. 분모 차수가 더 크면 얘는 0이었죠. 분자와 분모 차수가 같으면 개수의 비로 풀었었죠. 요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급수라고 했죠. 급수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 무한대로 써 있어서 급수예요. 무한대까지 합을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는지를 알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인지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an은 누구예요? 여기 급수 앞에 있는 이 an이에요. 이걸 쭉 떼어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an에 해당하는 게 누구예요? 얘죠. 여기도 얘죠. 얘네들을 떼어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계산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볼게요. 얘를 쭉 떼어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n 플러스 2죠.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차수 비교한다고요. 얘도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차수 비교할 건데 분자 차수가 더 크죠? 밑에는 n이 없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 발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볼게요. 여기도 보면 얘가 AN인데요. 얘를 떼어다가 계산을 해볼게요. 루트 n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얘는요. 부분의 합을 구해야 돼요. 얘는 K는 1부터 N까지 해서 부분의 합을 먼저 구해 볼 건데요. 일단 부분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1부터 집어넣는 거죠. 얘가 바로 어떻게 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부분의 합을 구할 거고요. 시그마를 붙여서
루트 k분의 1 빼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놓고 부분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미트 붙일 겁니다. 부분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미트를 붙여서 그 값이 이제 발산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대입할게요. 1부터 1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땡땡땡 n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죠. 여기다가 숫자를 차례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워져요. 지워져서 식이 이렇게 앞에 거와 뒤에 거만 남아서 합이 구해져요. 그럼 SN이 1분의 1 빼기 1이 되겠죠? 1이랑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합이 남은 거예요. 합을 구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리미트를 붙여보라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지금 급수죠. 그러면 n을 무한대로 갈 때니까 n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해 볼게요. 무한대 분의 상수항. 그럼 0이죠. 그럼 뭐만 남아요? 1만 남아요. 급수가 지금 얼마에 수렴했죠? 1에 수렴했어요. 일반항이라 리미트를 붙여서 이 방법을 쓴 건 1번이고요. 얘는 합을 구해야 되는 식이기 때문에 직접 합을 구해서 리미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리미트를 붙여가지고 직접 급수를 계산을 해본 거예요. 진짜 합이 구해지는지. 그러면 이제 30번에 3번을 한번 해볼게요. 개념 확실하게 잡히시라고 지금 여기 연습 문제가 아니라 여기 연사 문제 풀고 있는 겁니다. 3번을 볼게요. 3번은 지금 수열이에요. 그럼 얘는 일반항도 없죠. 일반항도 없고 일반항이 있어야 뭐 시그마를 붙여서 합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을 먼저 구해 볼게요. 일반항이 뭐냐? A는 지금 K의 제곱인 거죠. 이 식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한 식이 되는 거죠. K제곱은 뭐죠? 자연수의 합은 6분의 자연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게 일반항이고요. 이 자연수의 합은 6분의 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합을 이게 일반항인데 일반항을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 수열은 공식만 외우면 이 수열의 합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야 라고 우리는 공식으로 외웠잖아요. 뭐 복잡한 계산 없이. 그럼 합을 구했죠? 그러면 여기다 뭘 붙이신다고요? 리미트를 붙인다고요. 리미트를 직접 붙여보는 거예요. 그럼 급수로 변하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급수로 바뀌었죠. 근데 이 급수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차수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 분자에만 n, 2n 세제곱인 거고요. 분모에는 n이 없어요. 지금 분자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답이 뭘로 나온다고요? 무한대로 나온다고요. 급수를 직접 구해봤더니 답이 발산이네요. 그래서 급수는 발산인 거죠. 차이점. 여기는 급수의 일반항이 있기 때문에 요걸 떼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요 방법을 이용해서 발산인 걸 구한 거고, 두 번째 거는 일반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걸 합을 먼저 구한 거예요. SN을 구한 다음에 얘처럼 리미트를 붙여서 직접 급수를 구해 본 거죠. 급수를 구해 본 거죠. 3번은 이렇게 식도 아니에요. 그냥 수열을 줘버렸네. 그럼 근데 이 수열은 자연수의 제곱의 합은 합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죠. 이 공식이 바로 그냥 합인 거잖아요. 합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직접 리미트를 붙여서 부분의 합, 즉 급수를 직접 구한 거죠. 구해봤더니 발산이네요. 급수 자체가. 그러면 4번 한번 볼게요. 4번도 밑에가 분모가 수열이죠. 이거는 그냥 이 모양은 외워두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요거는 외우세요. 이 부분이 1 더하기 2가 있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결론은 1부터 n까지의 합이에요. 이 모양이 분모에 있을 때도 있고 분자에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건
그냥 2분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합을 구해서 요걸 식을 일반항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거 자체가 수열인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 분의 1이죠. 그러면 분모 1로 잡고 분모분의 분자. 그럼 n 플러스 1 분의 2라는 일반항이 나온 거예요. 합을 구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합을 구해야죠. 일반항은 2분의 n 플러스 1 분의 1이었으니까 다시 쓸게요. n 플러스 1 2였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열의 합을 구해야죠. 합을 구할 건데 이게 지금 생긴 게 부분 분수라 써놓을게요.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는 b-a분의 k,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에요. 부분 분수의 공식이고요. 공식은 여기가 원래 1이에요. 근데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1을 기준으로 써놓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항상 1이 아니라 얘처럼 상수항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수항이 오면 이 바깥에 b-a까지는 같은 상수항을 써주고요. 괄호는 무조건 1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A하고 B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B 빼기 A분의 2 A분의 1 빼기 B분의 1 해서 식을 좀 변형을 시킬게요. 아직 합구하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얘를 풀기 위한 식을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면 n 플러스 1 b 마이너스 a분의 2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에요. 그럼 n하고 지워지고 2만 남죠. 그럼 우리는 일반항이 2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걸 변형시킨 거예요. 부분 분수로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시켜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합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는 앞으로 빼주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1부터 n까지 대입을 해서 우리는 sn을 구할 거예요. 그럼 구해볼까요? 이 괄호 1분의 1 빼기 2분의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여기가 2네요. 잘못 넣었네요. 제가 1 집어넣으면 빼기 2분의 1이고요.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한 번 더 해볼까요? 2 한 번 더 넣어볼게요. 3 넣어볼게요. 3 넣으면 3을 넣어야 되죠. 3분의 1 빼기 4분의 1 땡땡땡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여기다가 지금 숫자를 차례대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죠? 얘가 뭐라고요? 합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합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지워줄게요.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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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기를 했더니 다 더해지지도 않고 부호가 반대의 부호가 계속 나와서 없애버렸네요. 0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기껏 다 합을 구했더니 뭐만 남았어요? 이 괄호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급수가 발산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급수가 뭐라고요? 부분의 극한값이라고요. 부분의 합에다가 이 둘 중에 하나 부분의 합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계산해 보라고요. 그럼 여기 지금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수 비교하죠. 차수 비교는 이거는 차수 비교가 아니네요. n이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상수항은 0이 되죠. 그래서 이 1은 2밖에 안 남아요. 급수의 값이 2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수렴입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이 뒷부분은 뒤에 가서 또 하겠습니다. 필수이지 1번을 볼게요. 지금 급수라고 주어졌죠. 급수의 합을 구하래요.
근데 지금 두 수가 분모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부분분수라고 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게 A, 뒤에 있는 게 B예요. 그러면 5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8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빼기 8분의 1 이렇게 부분의 합, 부분분수 형태로 바꿔서 이제 합을 구해 볼게요. A하고 B입니다. B 빼기 A분의 1, A분의 1, B분의 1 더하기 B 빼기 A분의 1 이런 형태로 이렇게 써주시는데요. 지금 끝을 알 수가 없잖아요. 끝을 알 수가 없어서 얘를 문자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공식으로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문자로 이렇게 일반화를 해야 돼요. 이렇게 구해지면 일단 보세요. 3분의 1 남고 3분의 1 남죠. 그래서 3분의 1로 묶어서 2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8분의 1 이렇게 쭉 쓸 건데 끝에 n까지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볼게요. 여기 숫자를 보시면 얘가 1이면 그냥 n일 텐데 1이 아니죠. 그러면 일단 뭐 2n이든 뭐든 될 텐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2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5를 어떻게 하죠? 2n 플러스 3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n이 1일 땐 2 곱하기 5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n이 2예요. 2면 4 곱하기 7인데 안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니? 3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얘는 2를 3에서 1 빼줬다고 생각을 하고 5는 3에서 2를 더해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여기 볼게요. 3에서 1 뺀 거고 3에서 2 더한 거죠. 이렇게 두 수가 3 차이가 나서 이렇게 쓴 거예요. 3n으로 한 겁니다. 그럼 확인을 해볼게요. 1 넣으면 얘가 나와요. 그럼 2 넣어볼까요? 2 넣으면 6에서 1 빼주면 5가 되고요. 6하고 2하고 더하면 8이 나오죠. 그래서 이 수열은 이 끝에 3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써보면 얘가 b고 얘가 a잖아요. b 빼기 a 분의 1이 되고요. a 분의 1 빼기 여기가 안 써지네요. b 빼기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a 분의 1 빼기 b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3에 3에 지워주고 2 더하기 1 얘도 3분의 1이 남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다 남아서 이렇게 3분의 1로 묶어주고 남는 건 2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8분의 1 더하기 3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다 지워지고요. 맨 앞에 게 남으면 맨 뒤에 게 남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칭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건 3분의 1이랑 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합을 구했죠. 이게 지금 합을 구한 겁니다. 그럼 이 합에다가 뭘 붙이면 된다고요? 리미트를 붙이면 된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항이라 어차피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는 건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6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2번도 일단 이 성질은 아셔야 돼요.
로그에다가 만약에 n이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1부터 n까지 무한대까지 계속 대입을 할 건데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 대입하면 2 더하기 3 대입한 거 4 대입한 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는 밑이 다 같을 땐 진수를 다 곱할 수 있죠. 더하기는. 그래서 여기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이렇게 진수를 다 곱해서 합을 구해 볼 거예요. 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리밋 저기 뭐지? 로그를 갖다 붙일 겁니다. 여기 진수 먼저 정리한 다음에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안 하나요? n제곱 n 마이너스 1 안 되겠네요. 위에가 합성문식이 되죠. n제곱 분의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그럼 우리 n을 똑같이 공평하게 한번 나눠 가져 볼까요? n 곱하기 n 분의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이렇게요. 그러면 얘를 따로따로 써볼게요. 그래야 이렇게 숫자로 바꿨을 때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식만 변형해 준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합도 안 구하고 아무것도 안 구했습니다. 그러면 식만 바꿨으니까 이거를 이제 써볼게요. 이거 그대로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바꿔준 식을 여기다 써볼게요. 그럼 이제 합을 구해봅시다. 합을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2부터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얼마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곱하기죠. 진수끼리는 다 곱한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곱하기 3 집어넣으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땡땡땡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지금 더하려고 지금 합을 구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대로 더해지지 않고 역수가 돼서 사라지네요. 그럼 남는 건 2분의 1과 얘예요. 그러면 로그 잠깐만요. 여기 이거 지울게요. 여기까지는 지금 식을 변형시켜서 이제 식을 변형만 시킨 거고요. 지금 이용해서 합을 구하고 있잖아요. 합을 구했으면 그 합이 바로 뭐예요? SN이죠. 그 합을 구했으면 리미트를 붙여서 얘를 구해봐야 돼요. 그러면 급수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지금 얘를 계산한 게 로그 2분의 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지금 이게 합을 구한 거죠. SN 구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차수가 지금 두 개 곱해주면 얘가 2n분의 n 플러스 1이라서요.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차수 비교한다고요. 그러면 얘랑 차수가 같아서 이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얘는 뭐가 된다고요? 2분의 1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무한대 차수 리미트를 적용해서 지금 차수 비교로 계산을 했죠. 그러면 이제는 얘는 사라져야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해서 적용을 해서 구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요? 로그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앞에 가서 로그 2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필수예제 3번은요. 항해보호가 교대로 바뀌는 곱수는요. 이렇게 친절하게 괄호가 되어 있으면 요거 그대로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괄호가 없는 경우는 두 가지로 풀어야 돼요. 얘처럼 처음부터 괄호가 있는 경우, 얘는 두 번째부터 괄호가 생기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푸는데 지켜야 할 건 중간을 다 항과 항 사이 중간을 다 괄호와 괄호 사이에 다 플러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얘도 급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한대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끝이 얼마로 못 끝나야 이제 규칙을 가지고 이제 지워질 텐데 끝이 없죠. 끝에 문자로 이 규칙을 이 수열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볼게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숫자가 같죠. 같고 얘가 1이 작죠. 얘는 1보다 크고요. 그래서 분모분자 차이가 지금 다 1씩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1부터 시작했으면 K일 텐데 2부터 시작했으니까 얘네 둘이 1 차이가 나죠. 아까 두 수가 3 차이가 났을 때는 3n 마이너스 1, 뭐 3n 플러스 2 했죠. 근데 여기는 숫자가 지금 1만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K면 여기는 똑같으니까 여기도 K고 다시요. 야하고 얘하고 같죠? 2를 K라고 두면 빼기 2보다 1 크니까 K 플러스 1, 2 같으니까 여기는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넣어볼게요. 2부터 넣어야 될 것 같은데 2 넣고 2 넣고 2 넣으면 같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을게요. 3 넣으면 여기가 3분의 1이 되고요. 안 되네요. 여기가 1이 아니라서 이 식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요거 다시 만들어야겠는데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1, 2, 3, 4로 바뀌네요. 1, 2, 3, 4 이렇게. 근데 얘보다 또 1 더 크네요. 그러면 여기가 1, 2, 3, 4로 바뀌니까 분자를 n이라고 둘게요. n이라고 두면 얘보다 1 큰 수니까 n 플러스 1이 될 거고 두 개 같으니까 여기도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1 크니까 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2 넣으면 3이 되고 2가 되고 나오죠? 2 넣으면 4가 되고 3이 되고 맞겠네요. 그러면 이 수열의 끝에는 뭐가 있었니?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해주시면 되죠. 볼까요? 얘하고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죠. 그러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게 남아요. 그러면 더하기를 쭉 해봤더니 합을 구해봤더니 뭐 같은 거 부호가 다른 건 다 없어지고 합의 결과가 아까 합이 얼마큼만 남았어요. 2분의 1과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만 남은 거예요. 얘가 지금 뭐라고요? SN이라고요. 그러면 SN이죠. 그럼 우리가 급수를 어떻게 구하죠? 부분의 극한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함에다가 뭘 붙이라고요? 리미트를 붙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첫 수가 같기 때문에 1이 남아요. 2분의 1에서 1 빼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급수를 구했더니 부분의 극한값 급수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에 수렴한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맞나요? 수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이처럼 친절하게 괄호가 없죠. 그래서 한 번은 얘랑 똑같이 처음부터 괄호가 있는 거랑 한 번은 또 뒤에 두 번째부터 괄호가 있는 걸로 묶으셔야 돼요. 볼게요. 첫 번째는 얘랑 지금 이렇게 첫 번째는 두 번째 것처럼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데 지금 식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첫 번째 방법은 지금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합이 어떻게 구하든 합이 똑같이 나와야지만 급수가 수렴한 거예요. 근데 얘랑 지금 식이 이렇게 묶으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 계산할 필요 없이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첫 번째부터 묶어준 것은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거 냅두고 두 번째 거부터 묶을 건데요. 얘를 부호를 더하기로 만드셔야 돼요. 얼마냐면 2분의 1 그대로 쓰고요. 더하기 마이너스를 안에다 집어넣으세요. 두 개씩.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쭉 가다가 얘를 쓰죠. 씌울게요. 땡땡땡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앞에 하나 남겨 놓고 풀었으니까 얘는 남겠네요, 식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분모도 똑같고 분자도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3이니까 k 플러스 2부터 넣었으니까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 지워지죠? 남는 건 2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문제와 같이 처음에 두 개부터 묶어서 했을 때는 얘랑 똑같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 수는 냅두고 두 번째 거부터 묶었을 때 답이 뭐가 나왔죠? 2분의 1이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의 값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발산입니다. 필수예제 4번은요. 급수가 수렴한대요. 근데 얘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나타내기에는 an이 안 보이고 수열이 보이죠. 그래서 얘를 일반항을 구할 겁니다. 근데 여기 숫자는 3으로 똑같죠. 근데 여기 분모가 1이었나 봐요. 그래서 1분의 a1, 2분의 a2 여기 숫자랑 여기 분모랑 똑같죠. 그럼 얘를 규칙을 찾아보면 n분의 an이 될 거고 빼기 3이 되겠네요. 얘가 바로 an입니다. 그러면 써볼게요. n분의 an 마이너스 3 얘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 급수가 수렴한대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여기 an에 해당하는 얘를 떼서 얘를 뚝 떼서 리미트를 붙였을 때 그게 0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얘를 뚝 떼어 오겠습니다. n분의 an-3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였을 때 0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n분의 an이 3이 되는 거고요. an은 3n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쓸지 이렇게 써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를 가져와 볼게요. 4n 플러스 an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n이에요. 그러면 이 모양으로 만들어 두셔도 돼요. 여기를 다 n으로 나눠서 얘가 3이고 얘는 1이죠. 얘가 3이고 얘는 4예요. 그래서 4 더하기 3은 7이고 3 빼기 1은 2라서 2분의 7입니다. 그렇게 해두셔도 되고 또 an 대신 3n을 대입해도 되겠죠. 그러면 4n 더하기 3n 3n 빼기 n 차수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있네요. 여기서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시간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다시 풀게요. 여기서 보시면 급수가 두 가지가 나왔죠. 근데 요 급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합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3에 가깝더라.
그 다음에 요 급수는 15라고 나와 있는데 얘만 좀 정리 좀 할게요. 시그마 따로따로 붙이겠습니다. 3 앞으로 빼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고요. 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그 값이 15래요. 근데 조건에서 bn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3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이 3은 6이죠. 15 빼기 6이 되죠. 그럼 얘가 9기 때문에 다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냥 헷갈리실까봐 다시 쓸게요. 여기는 15고요. 6이 넘어가서 빼기 9를 했죠. 6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9가 된 거죠. 3 그대로 있고요. 그냥 다시 쓸게요. 아이고야 빨리 풀려다가 더 헷갈리겠네요. 3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15 3이 6이니까 빼기 6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9입니다. 그래서 9로 바꿔서 쓸게요. 그러면 3으로 약분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3이 되는 거예요. 3입니다. 그 다음 등비 급수인데요. 우리가 등비 수열에서 합을 구할 때 이렇게 쓰죠. 1-r 분의 첫째 양 1-rn을 구하죠. 그러면 이게 합이고요. 등비 수열의 합인 거잖아요. 그러면 급수를 구하려면 이것 또한 여기다가 뭘 붙여요? 리미트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얘를 따로따로 쓰면 우리가 그 수열이 수렴할 때 등비 수열이 수렴할 때 등비 수열이 수렴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은 0이었죠. 얼마일 때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rn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건 하에 리미트 rn은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등비 급수 수렴할 때 그 합은 1-r분의 a만 계산해 두시면 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예요. 그 나머지는 다 발산이죠. 그리고 1은 왜 안 들어가냐면요. 등비 수열에서 여기가 만약에 다 1이라고 해봐요. 공비가. 다 1이면 A를 n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합을 구한 다음에 이게 지금 그럼 합이 되는 거잖아요. 합을 구한 다음에 우리는 뭘 구해요? 뭘 붙여요? 리미트를 붙여요.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a니까 얘는 발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급수가 수렴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할까요? 볼게요. 공비가 이럴 때는 왜 성립이 안 되냐면 이렇게 수열이 있는데 공비가 1이면 여기가 다 1로 바뀌어서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해서 a가 몇 개죠? n개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뭘 구한 거예요?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급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합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라고요. 그러면 무한대로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무한대를 대입하면 답이 발산이 나와요. 그래서 r은 1일 때 발산이 나오기 때문에 등비 급수에서는 등비 수열에서는 r이 수렴하려면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등호가 들어갔었는데 급수는 1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요. 결론은 공비가 진분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거 풀어볼게요. 얘를 따로따로 쓸게요. 얘 따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여기다 쓸까요? 4n-1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4n-1분의 2n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식 정리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얘는 4n 곱하기 4의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얘를 그냥 전체로 쓰면 되겠네요. 분리시킬 필요 없네요. 4분의 1에
n-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는 바꿔줄 필요가 있죠. 2n하고 4n만 따로따로 쓸게요. 4n분의 2n이 있고 곱하기 4n-1이 있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n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4분의 1이니까 얘가 4분의 1 분의 1이니까 4가 되는 거죠.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정리한 게 4분의 1의 n-1이고요. 얘를 정리한 건 2분의 1의 n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이제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서 우리 등비 급수의 합은 1-r분의 a라고 했죠. 그럼 공비랑 첫째 항을 구해 볼게요. 일단 첫째 항은 n에다가 1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4분의 1의 0제곱은 1,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 얘는 n이 1일 때 2분의 1의 1 곱하기 4니까 약분돼서 첫째 항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비, 그 다음에 공비는요, 여기다가 1, 2, 3, 4를 집어넣으면 얘가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비는 4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1만 계속 커지는 거니까 공비가 2분의 1인 겁니다. 써볼게요. 그러면 1-r분의 a 1-r분의 a가 얼마였죠? 2였죠? 얘를 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4분의 3분의 1이고 분모분의 분자에서 3분의 4죠. 여기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분의 2니까 분모 분자에서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4 더하기 3분의 3, 4, 12니까 얼마예요? 3분의 16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분배를 해줘야 되죠. 얘랑 한번, 얘랑 한번. 그럼 3분의 1이랑 2랑 곱하면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이랑 2랑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각각 시그마를 붙여서 이제 급수를 구해 볼게요. 원래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근데 제가 시그마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곱수를 구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이죠. 첫째 항과 등비급수의 합을 첫째 항과 공비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첫째 항은 n이 1일 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리고 공비는 얘가 계속 커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얘는 얘가 계속 커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첫째 항과 지금 공비가 같은 상태입니다. 구할게요. 1 마이너스 r분의 a예요. 빼기 1 마이너스 r분의 a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얘는 플러스가 되죠. 3분의 3에서 3분의 1을 더하면 3분의 5가 될 거고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플러스를 만들면 3분의 3에서 3분의 1 더하면 3분의 4가 될 거고 분자에 있는 3분의 1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니까 마이너스 15분의 6이 되는 거고요. 분모분의 분자니까 마이너스 1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약분이 되나요? 일단 여기는 플러스를 만들 거고요. 3일은 3, 3, 4, 12, 4분의 1이고요. 3, 2, 6, 3, 5, 15.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랑 4분의 1이랑 20으로 통분할까요? 마이너스 20분의 4, 2, 8, 20분의 5 해서 마이너스 20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은요, 직접 n에다가 1, 2, 3, 4를 다 더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좀 지울게요. 등비급수 공식 1-r분의 a. 그러면 여기는 차례대로 1부터 집어넣을게요.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1이 있으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인데 x 사인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인. 그러면 n은 1일 때 2분의 1 사인 2분의 파이죠. n은 2일 때 2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제곱 사인 여기가 2가 되면 파이가 되는 거죠. 다음 n은 3일 때 2분의 1의 세제곱 사인 2분의 3파이가 되고, 하나만 더 쓸게요. n은 4일 때 2분의 1의 4제곱 사인, 여기가 4면 역분해서 2파이가 되는 거죠. 2파이가 되는 거예요. 볼게요. 2분의 파이죠. 여기가 여기는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2파이예요. 그러면 사인 2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는 90도잖아요. 그럼 여기는 1이에요. 얘는 1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이고, 파이에서는 코사인만 구할 수 있어요. 얘는 0이에요. 그래서 0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은 그냥 0이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는 여기죠. 사인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2분의 1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그 다음 2파이는 또 0이죠. x축이니까 그럼 얘는 0이라서 얘는 또 0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n은 5일 때 2분의 1의 5제곱 사인 2분의 5파이죠. 2분의 5파이는 2분의 파이가 5번이죠.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그럼 결론은 2분의 파이라는 거죠. 2분의 파이니까 1이에요. 그럼 얘는 2분의 1의 5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볼까요? 여기 있는 것만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되면 하나만 더 써볼까요? 항이 3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7일 때 2분의 1의 7제곱 사인 2분의 7파이. 2분의 7파이는 3과 2분의 파이죠. 얘는 생략하고 2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1입니다. 그냥 1. 그러면 2분의 2, 3은 6, 2분의 파이죠. 볼까요? 잘못했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본데요. 7이니까 2분의 7 파이 맞죠?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2분의 6, 2분의 7. 2분의 3파이네요. 2분의 3파이와 같아서 사인 2분의 7파이는 2분의 3파이랑 같아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7제곱 써볼게요. 첫 번째 2분의 1이죠. 두 번째는 얘는 0이니까 생략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의 5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7제곱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일단 첫째 항은 2분의 1이죠. 첫째 항은 2분의 1이고요. 공비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공비는 지금 2분의 1의 제곱씩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럼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공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써볼게요.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그럼 여기 플러스 되죠. 그러면 4분의 4에서 4분의 1 더하면
4분의 5가 되고 2분의 1이니까 분모분의 분자 10분의 4 약분해서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7번 볼게요. 합을 이미 알려줬죠? 급수의 합이 10이래요. 그러면 1-r분의 첫째 양이 1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첫째 양은 나와 있죠. 그럼 공비는 얼마일까요? 3분의 x만큼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공비는 3분의 x입니다. 그럼 1-r분의 첫째 양, 얘가 바로 10이라는 얘기고요. 양변에 1-3분의 x를 곱할게요. 1-3분의 x 곱해주면 약분돼서 사라지고 1-3분의 x 그러면 1은 10 곱하기 1-3분의 x가 되는 거고요. 1은 10-3분의 10x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0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플러스고요. 양변에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3 해주면 약분되죠. 그래서 x는 10분의 27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급수의 합이 4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1-r분의 첫째 항이 4라는 뜻이에요. 얘가요. 급수의 합이 4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제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얘를 다 제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r분의 a가 4라는 뜻이고요. 얘는 1-r 제곱분의 a 제곱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첫째 항이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얘를 여기를 2로 바꿀게요. 그러면 양변에 1-r을 곱해주면 2는 4, 1-r이죠. 그러면 2는 4-4r이고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r이고 r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곱해볼까요? 첫째 항도 제곱해주고 공비도 제곱하래요. 첫째 항 제곱하면 4가 되는 거고요. 1 마이너스 공비 제곱해주면 4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4니까 4분의 3분의 4 3분의 16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죠. 근데 등비 급수는 r이 1일 때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이 빠진 얘라고 했습니다.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가 2 안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n으로 묶인 게 공비예요. 그럼 2분의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4, 2분의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양변에 모든 항에 곱하기 2를 해서 분모를 없애주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거는요. 여기는 지금 n으로 묶인 공비만 있었던 거고요. 여기는 지금 1-x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공비는 맞아요. 근데 여기 a가 있죠. a는 바로 첫째 항입니다. 첫째 항이 있을 때는 첫째 항이 0이던가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이던가. 그럼 첫째 항에 해당하는 x는 0이 돼야 되고요. 공비에 해당하는 1-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여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고요. 모든 항에 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첫째 항의 조건과 공비의 조건을 합해서 얘가 바로 수렴 조건입니다. 오늘은 등비 수열의 활용은 등비 급수의 활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